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엄마의 심장하고 아기의 심장이 공명을 일으키면서 영향을 주는 게 있어서 두 가지 라인으로 전달이 되는데 엄마의 심장이 엄마가 아기 이름을 부를 때 안정 상태로 들어가면 아기도 편안해지고 아기 이름을 부를 때 엄마의 심장 박동이 두근두근하면 얘도 두근두근해져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건 아직까지 엄마들이 모르니까 그냥 애 사주에 맞춰서 해주면 되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깨인 엄마가 이걸 바로 알아먹었다. 그러면 확인 안 하고 이름 지을 사람은 없겠죠. 엄마 1년에 한 20 몇만 명이 태어나는데 반 정도가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름 치료사밖에 없어요. 이 요건 캐나다에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요 아기 발목에 뭔가 센서로 만드는 이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발목에 채워놨는데 이게 심박수, 혈중, 산소 농도, 체온, 수면 상태, 자세 등을 측정해서 이 병원 그 간호사한테로도 보내고 엄마한테로도 보내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요 장비를 하나 만들어서 이 출산 직후의 아기들 발목에 채워놓는 걸로 인해서 이 영아 사망률이 한 90 몇 프로까지인가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염증이 있으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여기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아기가 약간만 열이 올라가면 바로 이 알람이 뜨는 거예요. 이 열이 올라간다는 건 염증 반응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장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꿔줬을 때 체온이 0.9도 정도 내려가니까 그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0.9도가 내려가는 이유가 얼굴의 온도가 0.9도 내려가는 게 수승화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배는 따뜻해지고 머리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죠. 아기 이름 때문에 엄마의 심장 리듬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 때 아니면 아기 이름을 좋은 이름을 불렀을 때 이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 심장 박동이 3m까지 가니까 영향을 안 미칠 수 없죠. 그래서 좋은 이름은 이렇게 둘 다 건강하고 나쁜 이름은 둘 다 이렇게 골골되게 된다는 거. 이게 이 이름 치료 배우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올리고 하다 보면 아마 그게 수입하고 직결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은 이런 보강 간섭이 되고 나쁜 이름은 상쇄 간섭이 돼서 힘이 빠지게 만들고 이건 힘이 나게 만드는 거. 이 엄마의 심장 박동과 아기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료가 많아요. 이게 이름을 부를 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 이름의 강도는 굉장히 세거든요. 이 산모의 심장과 아이의 심장을 맞대고 있으면 아이가 똑똑해지. 왜 똑똑해질까요? 이게 아기가 이 시냅스가 뇌에서 기억세포 그런 게 발달할 때 아기가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제일 편안해진다 그러죠. 그러면 뇌가 불안한 상태가 아니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 뇌세포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아기가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정 상태로 가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건 안 좋은 건강, 좋은 건강, 이것도 안 좋은 건강, 좋은 건강. 이거 다 실제로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테스트해 본 건데 부를수록 엄마 건강이 나빠지는 이름은
굉장히 좋다가 아기 이름 부르니까 소환되고 좋다가 아기 이름 부르니까 힘이 쭉 빠지고 이런 이름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사주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기 이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엄마다. 우리 몸에서 주파수가 발생하는 곳 세 곳. 이거는 뇌하고 뇌하고 심장, 뇌파, 맥파, 음파. 이 세 가지가 상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파수라는 거는 굉장히 정확해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의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한 자리에 1000명이 있어도 한 사람 스마트폰만 울리잖아요. 그게 그 주파수가 그 스마트폰에 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올 때만 반응을 해서 그런 건데 우리 몸에서도 이런 반응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뇌하고 심장 중간에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름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 1분 남짓이죠. 그래서 10번 정도 불러보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반대로 가. 그때 이걸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1분 이내라는 걸 알았냐면 한번 우리 같이 연구하는 이도경 원장하고 침을 맞췄을 때 인체에서 반응이 나오는 시간과 이름을 불러줬을 때 반응이 나오는 시간을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침은 40분 걸리는데 이름은 1분 걸려요. 이건 그 자리에서 바로 해본 거니까. 침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나 여기다가 꽂아놓고 거기서 에너지가 손까지 왔던 에너지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돌아 들어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름은 부르자마자 뇌와 심장에 바로 에너지가 전달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직방인 방법이 없어요. 주사를 맞거나 약을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해서 일어나는 반응과는 완전히 아주 초특급 반응이 와요. 그런데 그걸 계속 불러줘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이름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 걸리는 시간은 1분, 1분이면 바뀐다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너 이름을 1분 정도 부르고 찍어라. 그럼 답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치료에서 80일 수리가 필요한 이유. 이 80일 수리라는 게 이제 이건데 이 이제 나중에 신청하신 분은 이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 이게 이게 꼭 이대로 맞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맞다고 생각을 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7이라는 숫자가 일본에서 나왔을 때는 의지가 철석같이 굳고 활동력이 풍부하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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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두 글자의 합이 6으로 나왔을 때는 천성이 온화하고 어쩌고 과연 이게 자 그럼 이 6이라는 숫자와 그 사람의 성격이 이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긴 어렵죠. 그럼 왜 저런 이론이 참 저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 재주꾼들인데 좋은 재주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좀 이 세상이 원래 착한 사람이 반, 나쁜 사람이 한 반 정도라고 하면 저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좀 나쁜 사람들이. 왜냐, 저걸 제대로 써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었거든. 좀 어떻게 좀 거짓말 좀 해가지고 돈벌이 해볼까? 말하자면 사기꾼의 일종인데 저런 식의 그 논리를 과연 우리가 이게 제대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노벨상 수상자가 왜 이 사주풀이나 점성술이나 이런 게 타로 카드나 꿈풀이 뭐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분석한 실험이 하나 있었죠. 이게 신비의 사기꾼들이라는 책에 보면 프랑스에서 과학자들이 학생들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그들의 성명과 출생지, 생년월일, 출생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적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의 성격에 대한 개인별 분석 통지서를 나눠주고 그것이 자신의 성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물었는데 매우 일치, 대부분 일치, 비교적 일치, 비교적 불일치, 대부분 불일치, 매우 불일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니까 전체의 60%에 달하는 학생들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로 매우 일치, 대부분 일치, 비교적 일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60%가. 그런데 과학자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통지서를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통지서를 읽는 도중에 모든 통지서가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사주나 이런 게 뭘 맞춰서 맞는 게 아니고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겪는 일은 대개 성공과 실패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 못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떤 역술이나 점성술 하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거기다가 껴 맞추는 그렇게 가버린다. 이게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잘 넘어가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특히 사주라는 거는 운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정론의 입장인데 네 운명은 태어날 때 이미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결정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됐다는 말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시험에 떨어진 게 당연한 것 같아. 말이 되겠어요? 운명을 설명하는 두 가지 논리가 하나는 결정론, 하나는 자유의지론. 그러니까 야 팔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과 아휴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0% 정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주풀이가 60, 70% 정도 들어맞는다는 통계가 사주팔자가 진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현명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사주풀이하고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명에 나오는 이 수리 이론이에요. 이걸 제가 전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오셔서 당신한테 내가 진짜로 좋은 이름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좋은 이름을 주면 당신이 장명가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 혹시 안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처음에 좋다고 달라고 그래. 그러더니 한 달쯤 있다가 아우 소장님 자꾸 나쁘다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다시 바꿔줬는데 다시 바꿔준 이름이 제가 처음에 줬던 이름보다 조금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심리적으로는 만족하니까 그러세요. 그걸 쓰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
80일 수리.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걸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도 맞는 이름 중에서 정말로 좋은 이름을 골라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80일 수리와 주역의 의미를 설명해라. 여기 9획, 10획, 14획, 16획, 뭐 19획, 천지비, 뭐 간이산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요. 고객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인정을 잘 안 하게 돼요. 여기는 보니까 진짜로 많이 하네. 저거 다른 장명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그걸 가지고 확인까지 해주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는 비율이 확 높아지는데 그 뭐 술이 뭐 그거 뭐 안 맞는 거예요. 뭐 이 오락홈으로 측정한 이것만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 양반이 이 장명 이론을 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적이라고 그러면 뭐한데 일단 어떤 상대편이니까 장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어떤 뭐 라이벌까지는 아닌데 그게 뭐 라이벌이 될 수가 있나? 그 라이벌이라는 거는 비슷해야 라이벌이 되는 저건 워낙 급수가 안 되기 때문에 라이벌은 아닌데 이제 이 바닥에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그걸 알면 안 쏘는데 모르니까 쏘는 거죠. 어제도 저한테 왔던 고객이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딱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 머릿속에서 사고 체계가 아예 다른 쪽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우리하고 인연이 잘 안 돼요. 어쩌다 인연이 돼도 왔다가 뭐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아무리 좋아도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외우시라는 거. 그리고 이걸 뽑아서 보는 방법을 이걸 제가 굉장히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다 표를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여기서 분홍색은 여기서도 분홍색. 요게 지금 9에 해당하니까 여기 9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분홍색이 이렇게 나와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표만 보면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을 가릴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근데 저건 계산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는 하는데 이 내용까지 설명은 안 돼요. 이 내용 설명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한테 이런 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 중에서 핵심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시련을 겪고 성공한다.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니 알아주지 않는다. 중도에 좌절한 큰 제목이지만 쓸모가 없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고객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오고 나중에 회사 경영을 하고 나이도 한 50대 중반쯤 되고 이런 사람일 경우와 또 별로 배우지도 않고 뭐 어디 공장에서 이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런 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이 알아듣는 용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왔을 때 어떤 직업을 물어봐가지고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또 용어 선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름의 기준은 사주인가 당사자의 건강인가. 사실 사주라는 게 그렇게 저렇게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항상 불확실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다고 하면 살만 날까요? 아, 너는 몇 년 후에 망해.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면 아무도 노력을 안 하겠죠. 근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의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게 어떤 게 100%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부분이 있고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게 결정론을 선택할 거냐 자유의지론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정돼 있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내가 딛고 어떻게 성공을 해나갈 거냐. 말하자면 내가 강원도에 어디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큰 제조업 회사를 경영하겠다. 이건 좀 어렵죠. 그게 이제 점점 어떤 직업이 세습돼가는 그런 흐름이 점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예를 들어서 아빠가 가수면 뭐 자식도 가수, 아빠가 배우면 자식도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집안 분위기가. 그리고 아버지가 농업을 하셨으면 계속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다 보니까 그것도 땅도 물려받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수산업에 종사했으면 또 그쪽으로 가기가 더 쉽기도 하고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죠. 환경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시간이 이거를 다 결정한다. 요거는 제가 저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 잘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맹꽁이들이 아니어서 이게 이래서 이렇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잘 알아들어요. 이해를 잘 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면 옛날 자기 무의식에 들어있는 그 정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무의식에 들어있는 정보는 사주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주를 바꿀 사주 자체가 저게 뭐 이론이 터무니없는 이론이기도 하거니와 저걸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름이에요. 당사자의 사주보다는 당사자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강을 맨 앞에 두고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름 바꾸러 온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소장님 건강하지는 않은데 좋은 이름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건강하지 않은데 운을 좋게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놈이 당신하고 사업하려고 그러겠냐? 계약서에 사인을 하겠냐? 그렇게는 안 되는 거다. 건강하고 나서 그 후에 그래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신뢰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이 성공적으로 가는 거지. 맨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맨날 아파서 골골대고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당신하고 일하려고 그러겠냐. 아, 그거 맞네요. 그리고 건강하게 되면
남보다 이 일을 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덜 피곤하기 때문에 판단도 정확해지고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다.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건강이다.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9번에 동양학에서 주장하는 운명 변수의 비율은 이거 동양학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여기 이거죠. 이건데 이게 사주 35, 풍수 35, 관상 15, 이름 15. 근데 사실 이게 안 맞아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주하고 풍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근데 쟤는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아. 그러면 스카우트 될 수도 있죠. 길거리 캐스팅? 그게 사주 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보고 이름 듣고 하나요? 딱 가다가 PD나 감독들이 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100% 관상이 100%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이 뒤따라줘야 되겠는데 다른 조건을 갖췄다면 저게 결정타가 되는 거죠. 사주와 이름은 상호 어떤 관계인가? 이 역술인들은 이게 보충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보충이 안 되죠.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게 어떻게 다 엇갈려서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게 언제를 누가 보충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는 언제를 어디서가 보충할 수도 없고 이거 언제는 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논리에 사람들이 많이 쏘가 넘어갔는데 저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보니까 완전히 넘어간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걸 올바로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소장님 거긴 뭐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냐 그래서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엄마의 상태를 측정해서 엄마를 건강하게 하는 이름을 준다 그러면 뭐 아기 사주하고는 관계없냐. 아기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와요. 이게 어떤 이 머리의 회전이 어느 선에서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통해. 그런 분들은 한번 얘기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은 그걸로 끊는 게 좋아요. 그 괜히 시간 낭비. 그리고 역술이 장명하면 어떤 죄가 되는가? 사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명의 결정론의 입장에 있는 게 사주고 자유의지론에 있는 게 장명인데 이거 두 가지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상으로 말이 안 돼. 팔자는 안 변한다와 이름 바꾸면 변해. 이건 정반대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 역술인이 장명을 하면서 사주에 부족한 걸 채운다. 이건 말이 안 돼. 그 사주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내가 태어나서 받은 이름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많이 올려놨는데 거기 언제 한번 시간 나실 때 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어, 어떤 논리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장명을 할 때 그 기본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데다가 이 장명가 이름을 제공하면 운이 바뀌지 않는 이유 이게 이 운을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저걸 보여주면 장명가들이 이름을 못 짓거든요. 근데 바로 이건데
이분이 30년 이상 장명을 한 분이에요. 본인의 평소 상태, 자기가 만드는 이름, 자기가 만든 회사 이름 다 좌측 기운이 떨어지는 이름이에요. 이걸 딱 보더니 자기는 이 나한테 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가 지은 이름 중에서 정말로 좋은 이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좋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좋은 이름이 없는지를 딱 눈치를 해보니까 자기 평소 상태는 이런데 좋은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된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왔다간 다음날 문 닫았어요. 굉장히 양심이 있는 분이죠. 이분 엄청 유명한 장명가예요. 이분도 나한테 와서 요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분도 4주만 보지 장명을 안 하기로 바꿨어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그 장명가의 에너지고 내 위에가 저는 이름 치료해서 이 에너지를 이걸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딱 알려주니까 이름을 못 짓더라고요. 이 저한테까지 오는 분들은 그래도 양심적인 분들이어서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